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아주입니다. 2025년도 드디어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이 됐죠. 을사년 푸른 뱀의 해띠라고 합니다. 이 청색은 새로운 성장을 의미하고요. 뱀은 끈기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오래 기다려왔던 계획을 모두 실행시킨다라는 한 해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 이 올해 한 해 동안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작년보다 올해 더 멋져 보이시는 분이시죠? 앞으로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만들어줄 우리 퍼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드디어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 성과가 결정되니까 그 정신 바싹 차리고 저랑 같이 끝까지 저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또 올해가 뱀띠라고 하는데 이 뱀에 태어난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하고 또 야망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또 우리 퍼즈님도 뱀띠시잖아요. 어떻게 일정 부분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나이를 밝힌 적이 없는데. 네. 네. 아이고. 근데 뭐 그러면 저랑 친구들은 다 성공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아무래도 어쨌든 푸른 뱀띠 그리고 우리 뱀띠 퍼즈님이 함께 만나서 이 올해 한 해 이 시청자분들과 정말 이 대운이 터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죠. 이 지난 한 해 동안 2024년도에 가장 뜨거웠던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코인이 제가 생각하는 코인이랑 같을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띵! 네, 이게 제가 꼽은 수익코인, 리플, 도지코인이 무려 공동 1등에 올라와 줬습니다. 퍼즈님도 혹시 공감하시나요? 이 세 개 코인? 네, 저 세 개 코인을 빼놓고 그 2024년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눈에 띄는 연간 수익률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1위에 수익코인이 올라와 있고요. 뒤를 이어서 도지코인과 리플이 2위, 3위권에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리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양한 이슈가 있었죠. 이 리플에 대한 이 리플 가격을 주도했던 이슈는 바로 SEC였습니다. 이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서 리플이 또 한 번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특히나 그동안 정말 리플을 괴롭히던 이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사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플이 또 한 번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됐을 때 이 게리 겐슬러부터 해고를 시키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SEC 위원장으로 이 친암호화폐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포레킨스를 임명했죠. 과연 포레킨스가 SEC에 오면서 과연 앞으로 이 SEC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 크립토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주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리플의 호재가 하나 있었죠. 바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이 RLUSD가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리플이 또 한 번 탄력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법정 화폐의 안정성 그리고 블록체인의 효율성을 결합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 가격 상승에 여력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RLUS 거래 시에는 리플이 소각된다라는 말이 있으면서 아무래도 희소성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의 이 마음도 담기기도 했었죠.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테더 그리고 서클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RLUSD,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얼마나 두각을 드러낼지도 투자자들이 주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올해 정말 리또속이라는 별명을 완전히 내던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횡보장을 유지해주던 리플이 가장 폭발적인 급등세를 보이면서 무려 솔라나를 제치고 시총 3위권까지 올라와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플 최근에 가장 유명한 짤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바로 서로 다른 날 물렸지만 한날 한시에 재기하리라 라는 도원결의가 아닌 리플 결의 짤을 들고 왔어요. 퍼즈님 이거 다 보셨나요? 탈출했네요. 네. 유비 관우 장비가 지금 보니까 가격대를 보니까 네. 다 2,300원, 2,400원대니까 네. 이제 다 탈출을 어쨌든 하긴 했었네요. 맞아요. 리플 홀더분들이라면 아마 되게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되게 고점에서 물려 계시더라도 이 한날 한시에
다 제기를 했다라는 그런 짤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리플이 꽤나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퍼즈님. 특히나 뭐 고점 대비해서 30%, 40% 넘게 빠졌다가 또 간밤에는 엄청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이랬을 때 리플에 이제 막 진입을 하신다. 라고 한다면 이 투자자분들이 어느 가격선에서 진입을 해줘야 할까요? 차트를 보기 전에 네. 잠깐 이제 아까 RLUSD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RLUSD가 분명 호재인 건 맞는데 그 저는 사실 이제 소각보다는 그 리플 네트워크가 쓰인다에 약간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소각은 리플을 어쨌든 지금도 송금용으로 쓰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미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리 많이 보냈어도 소각된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이제 전체 물량의 1% 정도 소각이 되려면 한 500년 걸린단 말이에요. 아. 그동안 해왔던 걸 바탕으로 하면. 그럼 이것도 원래는 1000년인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봐줘서 500년인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뭐 한 100년 정도로 줄어든다 한들 그게 엄청 유의미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소각되는 건 물론 뭐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에스크로 락업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아시죠? 네네네. 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 다 발행해 놓고 락업해 놓은 걸 이제 매달 푸는 형식인데 그것도 한 3분의 1 이상 남아 있고 풀어야 될 물량도. 근데 그게 다 풀린 상황에서 소각이 조금씩 되고 있다 그러면 그나마 나은데 근데 지금은 어쨌든 여전히 풀리는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이 소각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것보다는 어쨌든 리플 네트워크가 쓰이니까. 네. 왜냐하면 트론 같은 경우에도 그 테더가 트론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도 활용하고 트론 네트워크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BNB, 그러니까 이제 바이낸스 코인 네트워크도 활용을 하는데 그 중에 트론을 가장 많이 활용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빠르고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싸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트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제 트론이 많이 쓰인다. 트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리플 네트워크가 쓰인다라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리플은 좀 딜레마죠. 왜냐면 그 리플의 가격을 올려야 되거나 하면은 리플 네트워크에서만 RLUSD가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쓰이게 하려면 트론 위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뭐 다른 거 위에서도 이더리움 위에서도 갈 수 있게끔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솔라나 위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게 할 것이냐. 아니면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만 움직이게 해서 약간 리플의 가격을 조금 더 혹은 리플 네트워크가 더 많이 쓰이는 쪽으로 할 것이냐. 그 두 가지가 딜레마인 거네요. 그렇죠. 네.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만 한다 그러면 이제 리플 네트워크가 많이 쓰인다. 가격의 상승 여지가 높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안 쓸 테고. 네. 트론 위에서 하고 뭐 다른 데서 한다고 하면은 많이 쓰이겠지만 리플 네트워크가 그만큼 덜 쓰일 테고. 네. 이런 딜레마가 있어서 이런 걸 어떻게 잘 조절하는 게 어쨌든 리플에게 좀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무조건 호재긴 호재예요. 왜냐면 이런 게 아예 없었거든요. 그동안. 뭐 리플이 더 소각된다던가 리플이 다른 데랑 협업을 하는데 리플의 기술만 쓰이고 리플이 실제로 안 쓰인다거나 네. 이런 게 문제였는데 어쨌든 리플 네트워크가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호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얼마나 더 이게 잘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리플이 10,000원을 갈지 20,000원을 갈지 혹은 그 이상을 갈지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서 리플 소각량에 보다는 아무래도 이 네트워크가 활용이 된다는 거에 호재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자, 리플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은 이거 하나가 주봉인데 네. 이제 작년에 많이 올랐는데 근데 사실 작년 차트로만 보면은 2024년이 여기고 2025년이 이제 여기니까 사실 요만큼만 오른 거예요, 사실. 네. 그동안은 계속 하락 행보였다가 요때만 사실 리플을 갖고 있었어도 됐는데 이거는 차트 분석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여기서 갈아타가지고 요때 리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없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요 하락 추세선을 뚫고 요거는 원화 마켓 기준이어가지고 그런데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요때 하락 추세선 뚫고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지지받을 때 사면 좋겠다라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막 엄청 많이 몰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얼마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데서 난 들어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요 수익을 가져가려면 예전부터 코인을 갖고 있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단타보다는
장투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장일 때는 요 상승을 놓치면 그냥 한 해 농사를 다 망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혹은 난 지금 한 뭐 700원, 750원 정도에 물려 있는데 2,000원 왔네 팔아야지라고 하면 그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잘 캐치하시고 상승 추세 때는 상승장일 때는 불장일 때는 안 파는 게 실력이에요. 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하락장에 익숙해져 있고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말해요. 뭐냐? 줄 때 먹어야 된다. 네, 익절을 해야 된다. 뭐 단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승장이고 불장일 때는 팔지 않는 게 실력이고 그 다음에 이런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장투에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잘 판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아니야 난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단타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런 거 수익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런 거 수익 가져가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겠죠. 그러면 네. 먹던 만큼 먹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만큼의 수익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플만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본인의 매매 전략에 의해서 분할 매도하고 이러면야 뭐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닌데 아니지만 근데 이제 단타를 주로 하느냐 장투를 주로 하느냐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계속 리플을 갖고 있었던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단타를 계속 했던 것과 수익률 물론 리플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얘기가 갑자기 좀 샜는데 중요하니까.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2024년이고 여기가 1년 이만큼인데 네. 얘도 마찬가지로 요때랑 요때만 갖고 있으면 돼요. 요때는 하락 횡보장이잖아요. 그래서 요때만 요 한 달, 두 달 하나가 주봉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때 두 달 동안에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요때 딱 타이밍 맞춰서 갖고 있는 게 쉽냐 이거죠.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상승장이고 불장이고 내년엔 더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네. 그러면 그냥 갖고 있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고 내년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잘 모르겠고 네. 요번에 반감기 패턴이 깨졌다는 둥 뭐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올라간 게 이게 달하는 둥 하락장이 시작됐다는 둥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저는 아니지만 당연히 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갖고 있지 못했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이 좀 샜는데 리플 차트 빨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이 이제 원화 차트로 좀 보면은 요번에 해가지고 이렇게 1, 2, 그다음에 3, 4, 5 해가지고 충분히 476.4%까지 올라갔어요. 해서 요 사이클은 끝나고 나서 엘리엇판이 끝났으면 ABC 조정을 겪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불장이라는 걸 좀 감안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여기에 있는 요 1, 2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제 요 파동은 끝났고 새로운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요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요런 식으로 1, 2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161.8까지 갔다가 되돌림 받고 3, 4를 겪고 있는 네.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거대로 해서 361.8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한 8만이래. 만 원. 네, 아니요. 8,600원. 8,600원. 네, 8,600원에서 476.4%나 11,000원 정도까지도 네.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나리오가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여기는 78.6% 정도를 지켜야 되는데 2,000원이에요. 네. 그래서 2,000원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해당 시나리오는 없어지고 어떤 시나리오가 생기냐면 얘를 1, 2로 하는 시나리오가 생깁니다. 해서 이렇게 얘를 1, 2로 하는 시나리오가 생긴다라고 하면 물론 떨어지는 건 더 많이 떨어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이렇게 떨어질 거라서 떨어지긴 더 많이 떨어지겠지만 다만 상승 기대치는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ABC로 떨어지게 되면 한 1,2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만약 이렇게 간다라고 치면은 한 361.8 정도가 이제 한 14,000원 정도 네. 가격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올라가니까 저는 지금도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좋다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생각 있으신 분이라면 네. 네, 또 이어서 제가 작년이라는 말이 벌써 어색해지긴 했는데 2024년도에 우리 크립토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미국 대선이었습니다. 이 대선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이길 것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굉장히 투자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또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 공화당의 트럼프 당 선인의 압승이었죠. 이에 따라서
트럼프 당선 확정 소식과 함께 가장 축포를 쏘아올렸던 건 바로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특히 크립토 시장에서는 도지코인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도 엄청난 급등세를 함께 보여줬었죠. 특히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슈도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 SNS, 이 X를 통해서 DOGE, 정부 효율성 부서를 언급을 해주면서 도지코인이 또 한 번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아무래도 밈코인의 대표 주자다 보니까 이 도지코인과 함께 다른 시바이누, 봉크, 페페 같은 다양한 밈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밈코인 시가총액 살펴보시면요. 이 도지코인, 그리고 시바이누, 페페, 봉크 같은 다양한 밈코인들이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유의미한 건 이 다양한 밈코인들이 시가총액 100위 안으로 쏙쏙 들어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그만큼 이번 미국 대선과 함께 수많은 수혜를 봤던 게 우리의 밈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대선, 이 트럼프로 시작해서 머스크로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특히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25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런데 퍼즈님, 밈코인이 요새 굉장히 뭐랄까 그동안 고점을 높여왔기 때문인지 도지코인도 낙폭이 꽤 깊거든요.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한번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 도지코인이 또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올라가기도 쉬워요.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기도 쉽고 문제는 떨어졌을 때 하방도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져도 삼성전자가 이 아래로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우리가 하죠. 네. 그러면 그 가격대에 도달하면 사람들이 매수세가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뭐 비트코인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도 이 정도 가격 아래로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하방을, 물론 하락장일 때는 또 다른 얘기긴 한데, 근데 어쨌든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하방이 있는데, 근데 밈코인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죠.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떨어지면 이게 막 가격이 말이 안 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오르는 것도 이유가 없이 오르니까 그냥 상방이 없이 오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밈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을 굉장히 좀 잘 캐치를 해내셔야 될 것 같고, 밈코인에 대한 소개는 저희가 또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고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 네, 그래서 그런 거 궁금하시면 이제 그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궁금하신 게 좀 해결이 됐나요? 아, 네네. 아, 그래요? 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엔 그러면 지금쯤 들어가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또 도지코인이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일단 이게 도지코인 차트인데 뭐 달러 차트랑 원화 차트로 뭘로 보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1, 2 한 다음에 3, 4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지 같은 경우에는 원화마켓 기준으로 한 325원 정도를 지켜주면 제일 베스트고, 네. 한 270원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은 해당 시나리오가 유지인데, 지금 이제 1, 2, 3, 4가 지났고 추가적으로 5파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5파로 올라가게 되면은 한 970원에서 한 1,200원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끝이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이 정도 충분한가요? 아니, 아쉬워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얘를 1, 2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3, 4, 5 이렇게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해보니까 제일 좋은데,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도지가 재빨리 직전에 있었던, 지난번 불장에 있었던 정고점을 뚫고 올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뚫고 올라와서 1, 2, 추가적으로 3, 4, 5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이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알트 불장이 요번에 3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만약에 3월이라면 굉장히 빨리 올라가야 돼요. 지금 급해요. 아.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3월이 알트 불장인데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면 요번 불장에선 많이 올라가 봐야 한 1,000원, 한 1,200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 참고하시고, 저는 도지 역시 지금도 정리식으로 들어가기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많이 들고 있겠죠? 본인은 없다고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뭐 다른 사람 명의로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24년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코인을 하나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바로 여러분, 스위코인입니다. 이 스위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 홀로 질주를 해줬다 싶을 만큼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이 스위 관련 이슈를 한번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이 스위코인,
바로 그레이스케일, 대형 가상자산 운용사죠. 이 그레이스케일이 수입펀드 출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8월에 출시가 되면서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 소식이 되면서 굉장히 수위가 하루 만에 3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위 같은 경우에는 덱스 거래량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 덱스 거래량은 바로 예치 자산 금액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이 덱스 거래량이 하루에 59.4%, 이 약 60%까지 오르면서 생태계가 확장이 됐습니다. 이어서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요.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 솔라나가 1.15% 덱스 거래량을 나타낼 때 이 수위 같은 경우에는 60% 다다르는 이 거래량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 수위 생태계 빠른 확장 그리고 플랫폼의 유동성 증가가 이 수익 코인의 상승 여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퍼즈님 수익 코인이 정말 너무 많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잖아요. 이 연간 수익률이 1위를 달하기도 하고 이럴 때 저도 수익 코인을 조금은 들어가 보고 싶은데 사실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무서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막 시작을 할 때 수익 코인을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코인은 그냥 좀 제외하고 나머지 덜 오른 코인을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2024년 통계가 좀 나왔는데 네네. 그 M7 아시죠? 네네, 매그니피센트 세븐. 네, 그 M7이 엄청 어쨌든 시총이 큰 애들이잖아요. 네. 걔네들 평균이 그 이제 나스닥이나 S&P 평균보다 상승률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간 놈이 더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하는데 그렇게 큰 놈이 더 가겠어? 더 가요. 이게 조그만한 애들이 더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벼우니까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를 쌓아보면 간 놈이 더 가는 경향이 큽니다. 이번 장이 갈놈갈 될놈 되리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물론 안 오른 애들도 알트 부장이 오를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네네.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수위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레이 스케일 요때 그 신탁 상품 만들어질 때 원래 이제 그게 코스거든요. 신탁 상품 만들어지고 나서 현물 ETF로 넘어가는 게 순서라서 그래서 맞아요. 이제 사람들 호재라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8월 9월 다른 코인들이 다 죽을 때 수위 혼자 올라갔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그래서 수위는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갔고 그다음에 아셔야 될 거는 수위가 그 이제 거래량 아니 그 물량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더라고. 저는 앱토스인 줄 알았는데 앱토스가 아니고 수위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재단에서 물량을 몰래 팔고 물론 앱토스도 문제가 있어요. 앱토스는 90%가 재단 물량이고 네네. 약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를 일단 한번 보면은 수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원화 차트인데 이때가 2024년 이때가 다른 애들이 다 하락할 때 혼자서 이렇게 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애들도 반등하려고 할 때 더 많이 오르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저도 생각했을 때 혼자 이제 수익이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얘를 보면은 전 이렇게 1, 2 얘도 마찬가지로 3, 4가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5파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10,000원에서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적립식으로 사도 문제가 없지만 하지만 사실 아까 봤던 도지에 비하면 도지가 차트는 더 좋아요. 왜냐면 도지는 요쯤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손익비가 도지는 더 좋은데 그래도 수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마찬가지로 수위도 알트 불장 되기 전에 한 번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재차 올라가는 걸 보여주려면 지금 빨리 올라야 돼요. 네. 다들 어쨌든 빨리 올라와줘야 하는 거네요. 네, 그래요. 맞아요. 알트 불장에서 엘리어 파동을 한 번 겪는데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느냐가 최종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위도 지금 마음이 좀 급한 상태다. 그래도 10월이 불장 고점이라면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네, 모르니까. 저는 10월이 사실 불장일 거라 생각하는데 네네. 3월일지 10월일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런 좀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이 올 한 해에 이제 또 있었던 지난 한 해 코인들 한번 알아봤죠. 그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수익코인, 도지코인, 리플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2025년도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지 않죠. 올해 정말 여러분들 좋은 일들 그리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제안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